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렇죠. 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행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네. 이 한강 이 도로변이 있잖아요. 도로변은 아니지만 여기 백발이 상성한 이 어르신들이 예. 청년들 못지않게 예. 자전거 라이딩 어. 이걸 너무 멋지게 하던데요. 혹시- 자전거로? 네네,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런 건 많이 볼 수 있었죠. 예. 주변에서. 근데 저는 자전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는 힘든 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네네. 저는 오토바이. 네네. 오토바이 그 있잖아요. 탕탕탕 그거를 이 정말 머리가 하얀 분들이 멋있게 이렇게 휘날리면서 탁 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쵸,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네네. 네. 요즘 그렇게 그 취미생활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본인들에 맞게끔 하시는 이런 어르신들, 시니어 여행,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 열심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예전 어르신들은 내 나이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요즘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쵸. 내 인생 내가 한 번 사는 건데. 취미, 여행, 맞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당당하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뭐요? 그 시니어 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설문조사 했는데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중에서? 네. 여행. 하고 싶은 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1위가 여행입니다. 여행이군요. 이 여행 중에 이 바이크도 있고요. 바이크도 그다음- 있어요? 네네, 있고요. 오. 그리고 이 자전거. 자전거. 이것도 있습니다. 자전거로 떠나는 여행. 네, 이것도 또 있습니다. 바이크로, 저는 나중에 바이크로 정말 전국 여행을 한번 해보고 자, 싶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시니어 여행, 어. 여기에 대해서 또 빨리 한번 알아봐야 그래요, 될 것 빨리 같아요. 알아보시죠. 네, 지난 자,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송일봉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아주 신이 나셨네요. 네, 신났습니다. 여행 갈 생각하니까. 예. 네. 한 주간 또 여행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생각하고 계셨죠? 네, 그냥 뭐 원고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어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감성적인 걸 좀 좋아해요. 그 옛날 거 좀 좋아하고, 노래도 옛날 노래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 작업실 바로 옆에 조그만 화단을 제가 이제 좀 가꾸고 있어요. 오. 그래서 보통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석류하고 치자꽃이 피는데, 지난 7월 달에 꽃이 안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성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집에서 키우는 꽃들 있잖아요. 그쵸. 꽃을 계속 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이 꽃들이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실험 결과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그 유명한 축구 이제 그 구단인데, 그 구단 선수들 기숙사에다가 화분을 2개를 놨대요. 야. 그래서 한쪽에만 매일 아침 놨다, 야, 이쁘다, 이쁘다 하고 하나는 관심을 안 가졌대요. 네. 근데 실제로 관심을 가진 꽃들은 잘 자라고, 관심을 안 가진 화분은 꽃이 시들시들하더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볼 수 있는 꽃이나 이런 것에서 사랑을 많이 가져주고 그러면은 잘 살아날 거라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 화단에 있는 거 올해는 실패한 것 같아요. 관심을 안 주셨군요. 왜냐면 여행을 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작가님 같아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행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많이 가져주고,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예, 뜻이 있는 네. 곳에 관심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얘기할게요. 잘 커라, 잘 커라.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컸잖아요, 지금. 살이 너무 컸어. 주변에 작가님도 그 요즘 은퇴하고 나신 분,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네네. 여행에 또 관심 가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아마 작가님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여행 작가가 되고 싶냐. 지난주에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딱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멋을 부리기 위해서 난 여행 작가다.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실제로 여행 작가라는 것은 이름만 여행 작가지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남들보다 노력해야 되고 잠도 많이 덜 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은 안 돼 있고 그냥
책이 뚝딱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만들어 만하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이 담겨 있는 책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행 작가는 이제 전문적인 분야고 네네. 그냥 단순히 예. 이제 은퇴하시고 네네.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진짜 그건 추천합니다. 이렇게 취미로 그러니까. 여행 다니시는 취미로. 분들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여행 작가가 되겠다는 얘기만 저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행에 대해서는 많이 또 물어보시겠어요.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여유가 좀 있잖아요. 이제 정년 퇴직하고 그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사진 찍으러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고급 카메라는 좀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갖고 가까운 분들끼리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행을 하면서. 예, 그런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말로는 뭐 출소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네. 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그 어르신들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진 찍으러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모습 보기 좋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전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물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혹시 이제 연세 드시고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그 출입 금지 구역을 넘어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좀 버럭 스타일이거든요. 거기 나오세요. 그러면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뭘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찍고 싶은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이제 어디 여행지 가다 보면 폭포를 이쁜 걸 보잖아요. 그 폭포 앞에 막 보고 사진 찍으면요. 저기 밑에서 한 5분의 어르신들이 비켜. 비켜. 그래. 본인은 사진을 찍겠다고. 아이고. 나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저도 빨리 보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네. 여행 에티켓이군요. 네네네. 에티켓인데 그냥 야 나와. 그럼 아니면 저 같으면 제가 나이가 더 들면 그러겠어요. 제가 와서 멀리서 비켜 그러지 않고 와가지고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잠깐만 좀 그러면 다 비켜주거든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행 작가가 꼭 직업이 아니어도 아니죠. 예, 아니어도. 갔다 와도 어디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남긴다. 어딘가에다가 그거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체감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주변에 네네. 요즘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게 부쩍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2년, 거의 2년 정도 됐죠. 2년 그 기간 동안에는 여행 얘기를 사실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 방송에서도 웬만하면 여행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뭐 현재로서는 이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족 팀들 어떤 유명하신 그 중견기업체 회장님이신데 가족들 데리고 해외에서 사람들도 다 오라 그래가지고선 그런 여행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80 넘으셨는데 마지막에 그 여행 한 5박 6일 여행 끝나고 가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송 작가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그 회장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행도 네. 다니는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여행도 있고 네네. 연인들도 있고 예, 막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니어분들 네네. 은퇴하신 분들의 이제 여행 네. 이 두 가지만 딱 본다면 예.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 여행의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지금 뭐 방송에서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방송이신 황인영 선생님. 네. 옛날에 라디오 DJ로 유명하셨죠. 그쵸. 예, 황인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제 파주에 가서 뵀는데, 송영, 그분은 저한테 송영 그래요. 네. 송영, 나 당신 너무 부러워. 그랬더니, 왜 그래요? 선생님 뭐 방송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다 사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 방송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는 거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수 있어. 그런데 누가 다른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껴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행을 많이 하면은 얘기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 얘기할 게 많다면 여행 이야기만은. 그렇죠. 다른 거는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이제 시니어 세대 분들 중에는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쭉 살아왔던 것을 잘 놓지를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쵸. 나는 나의 길을 가란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배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란다. 그래서 그 고집을 내려놓기 쉽지가 않은데 네. 여행을 하다 보면은
고집대로하면 어떻게 해요? 4명이 여행을 갔는데 이틀 지나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이 사람은 이걸 먹자 그러고 이 사람은 저걸 먹자 그러고 이 사람은 산에 가자고. 아, 이거 산에는 뭘 가? 호숫가에 가자 그러고 그 다음은 너는 그대로 가. 맞아, 나는 맞아. 나의 길을 간다. 결국은 한 이틀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진단 아니, 말이죠. 저는 진짜 네네네. 공감하는 게 네네네. 각자 먹고 싶은 게 다 다르고 네네. 맞아. 각자 여행의 중점상을 두는 게 다르고 네네. 취향이 달라서 우리 저 고박사님 같은 경우도 네네. 여자 3분이서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맞죠? 예, 예. 여자 네네네. 3분 맞죠? 맞아요. 여자 3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못 뵀지만 굉장히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연령대 이게 또 다르고 직업이 또 완전 다 그래요? 달라요. 어떻게 그래서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싸웠습니까? 싸우진 않았지만 제가 궁금합니다. 예. 네. 싸우진 않았지만 그 의견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잘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이네 이쪽은.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여행을 할 때 그렇게 하면 갈라지잖아요. 그럼 좋은 여행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평소에는 안 그랬지만 여행지 와서는 좀 내려놓게 돼요. 그래? 김 선생 그러면은 나도 좀 같이 해보지 뭐. 그 대신에 다음번에 뭐 이거 한번 먹어보지. 그럼 또 양보를 해야 되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남한테 양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집. 지금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나 위주로만 가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와,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여행 작가인데 어디 가면 본인이 여행 작가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는 이걸 해야 돼. 근데 여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여기 와서는 이걸 해봐야 돼. 이걸 먹어봐야 돼. 그런 100점짜리 여행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건 하나의 조언 사항이지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시니어 여행하면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좀 매너가 좋아져요. 매너가. 매너. 네, 다른 말로는 염치가 좋아져요. 염치가 어떻게요? 똑같은 말인데 염치하니까 왠지 좀 안 좋고 매너는 좀 긍정적인 표현인데 네네. 왜냐하면은 어디 여행지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항상 본인 위주로. 항상 줄 서 있어도 본인이 먼저 가서 뭘 받아야 되고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순서가 다 있잖아. 번호표를 네. 뽑아야 되는데 번호표 같은 거 안 뽑고 먼저 가거나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매너를 지키게 돼요. 본인이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사회 구조가 요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뭐 누가 밥을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밥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네.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예, 그렇게 변하는 장점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일단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 예, 그런 장점들이 근데 이제 있습니다.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최악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여행 아까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네. 자기가 다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이제 후배들한테 다 알아서 해라. 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뭐 알아보지도 않고 검색도 안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했다고 되려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혼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로 성의가 없다고. 그럴 수 있네요. 그렇게도 또 될 수가 있기 근데 이제 때문에. 우리 박 선생 같이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다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분들 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 알아서들 해. 뭐 난 따라가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더 많아. 오. 이제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렇죠.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요, 박 선생 말고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도 하라고는 하는데. 그래놓은 나중에 가서는 하는 얘기가 보면은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건 그렇지, 그건 안 돼. 야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크게 썰어야지. 뭐 그치, 왜 그런 그렇죠. 얘기 하면 안 돼.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예. 뒤에서 야 그때 여기 가고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네. 권한을 줬을 때는 조용히 하고 그냥 잘했다. 근데 이제 너무 준비를 안 해가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여행 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잠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간성, 네네. 소위 말하는 그 인간성, 이거는 그 고스톱 쳐봐야지 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행 같이 맞아요. 다녀봐야지 여행을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안다. 네. 이래서 이제 그 여행 메이트, 여행 친구 예. 이것도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나요? 인간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좀 순화해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데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자기만 그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체를 많이 해. 아니 진짜 그게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건 좋잖아요. 가이드 해주는 건 좋죠. 아는 근데 스트레스 짜증이 난다니까요. 계속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도 여행 가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예전에 봤을 때는 말이지 야, 이런데 그런 거보다는
왜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지. 하루 종일, 야, 옛날에 내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다 예전에 와봤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김이세요. 예, 그래서 뭐 맨날 뭐 옛날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여행들을 하면은 존경받는 그 시녀가 네, 되지 않을까. 여행에도 정말 그 네. 여행의 이제 매너라고 하는, 아까 매너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그 교수님들은 여행을 한 10년, 20년 계속 다니시는데, 그 네. 멤버들끼리 어.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뭐냐는데, 그분들이 또 다 다르세요. 네. 입맛도 다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그 보고 싶은 데가 다르더라고요. 네네. 다른데 그분들이 매번 여행을 1년에 2번씩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근데 비법이 있더라고요. 다르니까 오. 뭐냐 그러면 그 네 분이신데 이분들이 그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고 여행을 가서요? 여행을 가가지고 아.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거기 그 도시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난 여기 가고 그리고 여기 아. 가고 서로 다른 데를 가고 네, 맞지 네. 않을 때는 가고 점심 식사 때 네. 만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간 다음에 예. 집결하는 장소만 정해놓고. 예. 그런 여행 프로그램도 있어요.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사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만나는 시간만 정해서 맞아요, 맞아요. 숙소만 그렇게 해요.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도 여행지에서 갈라지니까 맞아요. 여행사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숙소만 정해주고 자유롭게 보고 숙소만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이동하고 또 옮겨줘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저 송일봉 작가님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좀 네. 생겼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몇십 년 여행을 하시면서 네. 좀 여행 같이 갔다가 친구랑 틀어져가지고 네. 지금 현재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랑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여행은 하지 말자. 뭐 아, 이거- 이렇게요. 이 질문은 뭔가요, 대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여행에 제가 도맡으신 분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 그런 친구는 없었는데. 아, 다행이네요. 친구는 아니고, 음.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네, 그렇죠. 있는데, 진짜 제가 싫어하는 건 자꾸 대장이 되려는 경우. 근데 너무 이렇게 본인 주도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뜻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완전 흔히 하는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은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 가서. 질문을 잘 해주셨고 네. 여행을 하면서도 그 본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면 그건 안 안 된다는 되는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돌아와요. 저는. 예, 흩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여행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아요. 예, 뭐?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쿨하게 화 안 내요. 화도 안 내고 그냥 저는 무섭죠. 그게 더 무서운데요? 찬바람이 쫙 쓰는 거죠. 딱 얘기를 해요. 아침에 그것도. 아, 예, 제가 밤에 그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 여행에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굉장히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나는 제가 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어떤 원칙 있잖아요. 네. 근데 원칙을 또 아주 이렇게 타이트한 원칙은 아니에요. 그 여행 작가가 너무 원칙만 지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다 하면은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러네요. 가버리시면 맞아요. 남은 사람들은 근데 그냥 조금 가요. 당황스럽겠네. 제가 40명을 놓고 가려고 한 적도 있어요. 40명을. 그리고 여행을 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행 인솔도 많이 하시고 네네, 하고 그러다 있죠. 보면 다양한 연령대도 있고 네. 세대 이런 게 있는데 전 궁금한 게 네. 그 다양한 연령대에 네. 또 여행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세대별로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일단은 제가 이제 답사 프로그램을 1996년에 책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얼핏 따져도 지금 30년 가까이 이제 거의 돼 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행을 제가 이끄는 팀들은 일단은 주부들이에요, 거의. 한 주부들. 40대에서 한 60대 내외 주부인데, 지금 제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60대 후반에서 한 70대 후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완전 시니어 이제 분들.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시니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니어 세대인데 그분들이 일단 줄을 이루고 또 하나는 학생들 여행을 또 합니다. 오. 이제 근데 교육 여행의 차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은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도 고등학생도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 주로 이제 고등학생?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적지 위주로 많이 네네. 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하는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니어들과 시니어 함께하는 여행인데, 프로그램. 예, 이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앞으로라도 제 이름을 걸고라도 네.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니어 분들은 여행을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것저것 막 보고 막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을 일정을 여유롭게 갖고 사람도 10명 내외로 그렇게 해서 일정을 편안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니어도 우리나라 이제 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시니어 타운이 있어요. 네네네. 그 시니어 타운에서 한 10년 넘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그 남녀 성비는 뭐 비슷해요. 네. 그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진짜 그 사회생활을 정말 잘 하시고 뭐 이제 다들 자녀들 다 키우시고 크게 뭐 경제적으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세 이제 시니어 분들 여행을 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전이에요. 안전인데 그 야트막한 언덕길이에요. 그냥 뛰어와도 되는 길인데 어르신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쵸. 근데 세 분이 같이 팔 잡고 이렇게 오는데 세 분이 다 넘어져요. 아이고, 다치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알죠. 그런데 세 분이 서로 의지하는데 이분도 이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고 한 사람만 넘어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넘어지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젊은 분들도 좀 가요. 한 3, 40대 분들도 가니까 그분들한테 위험한 상황에서는 얘기를 하죠. 좀 맡아서 좀 부축 좀 해드려라. 근데 어르신들은 부축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잡아도 아프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분이 잡을 수 있게. 손 잡고. 예,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중에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도 누구한테 지적질을 하던 사람들이지 지적질을 받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은 저는 지적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왜냐면 안전을 책임지는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하셔야죠. 그렇기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제가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개념 잘 안 받으시려고. 근데 오래 걸렸어요. 한 3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처음에 선생님이라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많이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제되고 나서 한 두세 번 진행했는데 네. 전화를 하니까 막 울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송 작가 또 만나서 반갑고 또 하나는 참 슬픈 얘기인데 나 아직 살아있어.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95세 되신 분도 계세요. 네네. 아이고. 예전에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네, 건강하셔야 될 텐데. 그 이제 여자 선생님이세요.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좋죠. 그 여행을 좋아하니까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손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네. 같이 여행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예. 그 어머니 95세 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충청남도 서산 개심사에 가면은 거기에만 있는 청벚꽃이 있어요. 벚꽃이 다 벚꽃이 아니라 청벚꽃이에요. 연초록 아주 연한 우리 선생님 그 옷 색깔 같은 네네. 이런 색의 그 벚꽃이 펴요. 근데 그 벚꽃을 보러 갔는데 그분이 잔가지를 하나 딱 꺾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팀이면은 제가 버럭 그랬잖아요. 예, 예, 버럭 예. 선생 난리 나죠 그 자리에서. 그쵸. 빨리 그 잘못한 거 시인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 어머니는 그 꽃을 꺾었던 것은 내가 내년에 봄에 이 꽃을 또 볼 수 있다라는 장담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 가면 내년에 또 오자. 다음에 가족들하고 친구하고 오자 그러잖아요. 못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못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오시긴 했는데 마음상으로 그분들 여행은 굉장히 간절한 여행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이 참- 그 일회용 컵에다가 화장지 우리 옛날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화장지 넣고 맞아요. 물을 물 부어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꽂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는데 이틀 더 봤다고 집에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감동이라는 것은 꼭 큰 것만으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것을 감동했는데 굉장히 감동하시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행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스케줄을 짤 때도 그렇고 진지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기도 하고. 그 어디 다녀오신 프로그램이에요? 그 어때? 시니어 TV 그 프로그램. 제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충청남도 서산의 개심사. 이게 5월 초에 가게 되면은 청벚꽃 딱 그 세구루가 있어요. 이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 네. 여행은 다른 여행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네, 준비하고 그렇죠. 배려하고 신경 쓸 게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 네네. 가면 안 되고 보다는 조금 네. 이제 소수로. 소수로 가고 그리고 조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여유롭게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서두르다가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진짜 어르신들은 위험에 큰일 나죠. 깨죠. 그래서 자연 풍경 뭐 이런 거 많이 또 보고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어르신들이랑 가면 특히 우리 송일봉 작가님이 더 네. 뭔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네. 우리 송일봉 작가님이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행을 소개하는데 네.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 그 여행이랑 딱 맞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게 하나의 노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행과 음악, 그다음에 여행과 미술, 예.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모니카? 하모니카가 이 자연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는 이제 그 바닷가에 딱 앉아서 자유롭게 한 20분 정도 시간 주고 엄마가 섬 그늘에 뭐 그런 거 하면 옛날에 동요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동심이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예. 그 여행지를 바라보면은 그렇죠. 얼마나 또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오를까요? 그리고 지금 이맘때쯤에 충청남도 태안에 가게 되면은 네. 태안 그 바닷가 쪽은 좀 해당화가 많이 펴 있어요. 네. 그러면 딱 앉아서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이런 바닷가에서라는 동요 불러주고 좋다. 이러면은 해당화가 있잖아요. 네. 해당화 꽃을 불러주면은 사람들이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여기에서 해당화 피고 그럼 또 분위기가 또 딱 떨어져요. 또 노래가 나쁜 게 아니고 해당화 피고 지나 하게 되면 이제 또 우리 그 전통가요로 가는 거고 네. 그 바닷가에서를 부르게 되면 동요로 가는 거. 근데 저는 동심을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좋네요. 예. 느낌이 또 좋아요. 느낌이 또 완전 달라지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네. 것은 제가 그 시니어라고 그래서 꼭 연세 드신 분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보통 한 60대 중반, 그러니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시고 제2의 삶을 사시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건강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막 길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야,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예를 드는 것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네네네. 말씀드린 거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그렇죠. 뭐든 할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작가님께서 혹시 아세요? 책 많이 쓰셨죠. 네네. 책 그 많이 중에서도 냈죠. 또 시니어 여행자들을 위한 또 책을 내셨다고 있어요? 전에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처음으로 내봤어요. 처음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작가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좀 우리가 좀 책을 그 사람들 어떤 타겟을 맞춰서 이 책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항상 뭐 가정 여행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많아지니까 그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여행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좋죠.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 시니어 여행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실버 여행인데 실버 여행도 기분 아, 별로 안 그렇죠,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근데 어감이. 적절한 말이 없었어요. 네네. 딱 어떻게, 보고 나서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고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른 여행, 어른 여행. 어르신들 여행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자 해서 실버 여행 1박 2일 실버 여행. 1박 2일 실버 여행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일 여행보다는 하룻밤 자는 게 좀 좋아서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버 여행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까지 포함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까지 그런 거까지 다 했는데 우리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야 이건 특별한 거다. 그동안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참 슬픈 얘기지만은 네네. 우리가 그동안 낸 책들이 웬만하면 거의 인쇄도 많이 들어오고 책이 잘 팔렸어요. 여러 명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 책만 제일 실패를 했어요. 근데 아이고. 그래서 그때 느낀 거 뭐냐면은 저희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책을 그 며느리나 네. 아들이 아니면 사위가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이렇게 사다 줄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가지는 못해도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한 군데만 찾아내도 본전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이 어르신들이 여행은 가고는 싶지만은
일부러 책을 사가지고 여행 정보를 찾을 정도는 아직은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한 14년 전이니까 그쵸. 아마 지금은 좀 변했을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고 네네네. 우리 이제 뭐 가자고 그러면, 네네. 자식들이나 누가 이제 가자고 하면 보내드리거나. 가는 그런 네.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달라졌죠. 그 어르신들이 사회를 보는 개념이. 그리고 지금은 또 완전히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은 또 말씀하시는 네. 그 젊은 네네. 뭐 노인들 마인드? 이래서 예, 이제 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분들은 지금은 이제 본인들의 여행지를 웬만한 거 본인들이 검색 다 할수 있고, 그죠?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책이에요. 우리 저 사실은. 송일봉 여행 작가님이 이제 항상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대를 앞서가는 여행 작가예요. 그래서 네. 그걸 지금 썼다면은 예. 이 베스트셀러 가거든요. 그랬을 다시 수도 내셔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네, 2탄 내세요, 2탄. 그래서 그는 이제 여러 우리 작가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제 이름대로 낼 수가 없고 혼자 좀 나중에 취재를 할 수 있어요. 좋은 정보를 줬어요. 예. 제가 그 이름은 좀 바꿔서라도 그런 여행지 한 100군데 골라서 오. 제가 그 책을 그 100 시리즈로 이제 내고 있거든요. 어떤 여행지 100, 어떤 여행지 100.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1000군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작가들은 단순히 갔다 와서 뭐 기사 쓰고 책 내고 방송하고 그걸 끝나면은 소비적이 되잖아요. 저희 여행 작가의 할 일 중에 하나는 좋은 여행 문화를 선도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저희 있어요. 이참에 저희 요 방송에서만 네네. 맛배기로 네네. 거기 책에 소개된 예. 한 군데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한 군데라고 하셔서 예, 예. 이제 두 군데 힘드실 거예요. 할까요? 두 군데? 힘드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소개했던 곳인데 네. 그때 제가 섬진강을 소개했어요. 섬진강. 섬진강. 왜냐하면 작가들이 다 이제 몇 개씩 했잖아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섬진강인데 왜 섬진강. 섬진강이냐면은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지역을 통해서 뭐 일부 남원도 지나고 이래가지고 구례 곡성을 지나가지고 이제 남해 하동 쪽으로 이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섬진강을 제가 소개를 했느냐면은 매년 3월 네. 3월 초가 되면 지금 이제 빨라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3월 한 10일, 15일 돼야 섬진강 주변에 전부 다 매화가 펴요. 매화. 섬진강의 예, 매화. 매화. 그 주변에. 예, 그래서 와. 매화가 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맞춘 거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2월인가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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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월 초에 이 섬진강변에 가게 되면 하동, 그 다음에 그쪽 광양 쪽에 가면은 완전히 산이 매화. 깜짝 놀래요. 이게 매화가 어떻게 피어날까? 그리고 2월 달만 돼도 설마 꽃이 피어날까 이 생각하는데 3월 되면 피어나요. 그리고 매화는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월 달에 그 섬진강에만 가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삶의 희망도 좀 가질 수 있고. 제가 아는 시인 중에 그 중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걔는 끊었어요, 이제. 아까 그 여행을 하다가 끊은 친구가 있는데 아, 예. 여행 때문에 끊은 거 아니고 걔 말 때문에 끊었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 근데 얘가 쓴 글, 얘가 지금도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뭐 이야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인이지만 소설 많이 쓰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쓴 글 중에 하나가 자기는 3월만 되면 섬진강에 간대요. 시인들은 눈물이 많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밤늦게 막 피곤하게 오는 그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시인들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봄이 되면은 섬진강에 가가지고 그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섬진강하고 매화만 보다 온대요.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봐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넌 감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인사동에서 한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에다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다가 만났으니까 통화 끝나면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통화 중에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뭐냐면 뭐 누구 옆에 있었더니 아는 사람 그러는 거야. 아니 친구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섬진강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 섬진강 매화로. 그 얘기는 빼고 섬진강. 예. 섬진강 매화로 매화 다시. 보러 가야겠네. 그 얘기 듣는 그래서, 순간. 네. 근데 그래서- 거기가 섬진강의 매화 네. 딱 갔는데 왜냐하면 그거 하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거기 가서 네. 왜냐면 가서 딱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네네. 그래서 그 섬진강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꽃 얘기는 했단 말이죠. 네네네. 뭐 그 의절한 친구 얘기도 네, 했고 네.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그 봄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만 그때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단 말이죠. 아, 그게 뭘까요? 참게.
참게. 참게. 참게. 참게는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데서만 자라거든요. 오, 좋아요. 그래서 민물 참게탕을 그때 먹을 수 있고 그 쪼매난 아이들 얘기하는 아주 거죠. 작죠. 작은데 네네네. 아주 독특한 맛을 내는 우리가 꽃게하고는 달라요. 그 맛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 맛 때문에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첩국을 좀 먹을 수가 있고 제첩국. 아이고, 예, 그거 좋죠. 그리고 케첩 쌓이서. 예, 제첩 옛날에 맞아요. 부산에서 그리고 혹시 도다리라고 아시죠? 아, 도다리 알죠? 도다리 쑥국. 예, 네. 도다리하고 광어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모양, 눈 위치가 다른가? 눈 위치가 맞아, 다르죠. 맞아. 왜냐면 좌광우도. 맞아. 왜냐면 저기 그런 말이지 옛말에 도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돌다리? 아 돌다리가? 예, 어쨌든 예, 그럼 웃으려고 한 눈의 거죠? 위치, 눈의 위치. 아, 그래서 왜냐하면 도다리는 좀 비싸고 광어는 조금 싸요. 그래서 광어 작은 걸 놓으면 잘 모르는데 딱 봤을 때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광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도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봄에 도다리 쑥국을 먹어야 진정으로 봄을 맞이한다라는 이 경상남도 지역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여기를 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네. 여름인데 잘 기억하셨다가 단풍 구경 잘 다니시고 겨울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봄이 왔을 때 그래 내년 3월초에는 섬진강에 가자.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럼요.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렐 것 같아요. 아유,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설레임이 가장 크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출발하기 바로 전까지 맞습니다, 최고 맞습니다. 좋아요. 여행 계획 세우고 네. 할 때가 제일 설레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우리는 송일봉 여행 작가님을 모신 김에 네. 본전을 뽑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네. 우리가 작가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추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 네. 여름 축제들이 의외로 재밌는 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네. 근데 7월 달에 좋은 축제들이 많이 끝났어요. 뭐 공주 쪽에 있는 연꽃 축제. 그다음에 전라남도 죄송합니다. 네.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무안 연꽃 축제. 아, 무안 연꽃 축제.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태백 해바라기 축제. 오, 거기 가야겠다. 이런 축제들이 거의 끝나거나 아, 끝나가요? 거의 끝날 무렵이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럼 지금 축제가 열리는 곳을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 빼먹었다. 그 장흥에 있는 장흥의 물축제. 장흥 물축제. 아무나 물 써요. 물을 막 쏘는 장흥 거예요. 물축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8월 7일 날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축제가 열리는 곳이 충청남도 태안의 대천 바닷가에서 네.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립니다. 아이고, 그거 있죠. 유명하죠. 그거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갯벌에는 흙이 그 피부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걸 화장품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나와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축제는 좀 길게 해요. 어. 7월 달에 7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령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옛날에 대천시가 지금 보령시로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해수욕장 이름은 그냥 대천 해수욕장이고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그 머드 축제도 야, 이거 내가 나이를 먹어서 뭔 그런 거 애들이 하는 거지. 아이, 그러지 마세요. 가시면은 어떤 데 하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해요. 그렇죠. 막 바르고. 네. 맞아요. 재밌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눈만 빼꼼 남겨놓고 맞아요. 너 누구야? 그러면 서로 장난도 치고 그런 재미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 조그만 그 해수욕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분수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노래비가 하나 있어요. 노래비가 있는데 그 노래비가 네. 저게 껍질 묶어 헐!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런 노래가 라라라라는 노래거든요. 유명하죠. 옛날 1970년대 뭐 캠프송으로 워낙 유명했던데 이 노래를 윤영주 씨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세시봉. 세시봉의 뭐 윤영주, 윤영주 뭐 뭐 송창식, 이렇게. 뭐 조영남, 김세환 씨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윤영주 씨하고 김세환 씨는 꼈고 다른 이제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가 이게 1970년대 초랍니다. 네. 50년 지났죠. 근데 그때 갔다가 윤영주 씨가 그 땅이 굉장히 좀 쑥맥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 온 여학생들이 3명이고 남자들은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1명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영주한테 저희 가서 뭐 먹을 거를 좀 사오라고 갔다 온 사이에 3명이 짝이 지어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바닷가에서 가사를 쓴 게 바로 라라라는 가사거든요. 그 노래요? 그래서 그 노래비가 있으니까 그거 되게 슬픈 노래네요. 근데 신나요. 저게 껍질 먹고 그제 뭐 그러나 신나죠. 그 뜻을 알면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노래군요. 예, 그래서 그 보령 그 사연이 있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한번 추천해드리고 한 군데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네네. 강원도에 강원도 정선하고 태백 사이에 만항제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 만항제라는 고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포장된 도로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맞아요. 더운데 만항제는요, 추워요. 단, 비가 오는 날. 그래서 저도 그 비가 오는 날도 가고 비가 오지 않는 날 갔는데 비가 안 온 날은 선선했고. 만항제요? 만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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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곳에 그 비가 좀 조금이라도 내리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피서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 피서만 하고 오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야생화들이 엄청나게 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야생화가 보통 우리가 그 전봉산 야생화처럼 봄에 보는 그 야생화들이 있는데 7월, 8월에요. 야생화들이 이 태백이나 이 정선 쪽에 엄청나게 많이 피어나는데 이 만항제가 야생화의 천국이에요. 저는 천상의 화원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제가 보통 한 7월 말에서 8월, 7월 정도 이때까지 하는데 축제가 끝났다고 꽃이 야 축제 어제 끝났어 꽃 지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꽃이 축제 말을 축제 안 맞추네요. 야 축제 끝났대 지자 이거 아니잖아요. 지져 있어, 꽃이. 그래서 축제가 지나들면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또 한산하게 꽃을 내가 주인으로 삼을잖아요. 근데 제가 꽃 종류를 세다가 하루에 한 30종류 세다가 세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꽃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물봉선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네. 물봉선은 이제 봉선화 울 밑에선 그 봉선화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봉선한 그 물봉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경이 굉장히 깨끗한 데서만 자라요. 근데 여기 노란 물봉선이 있는데 노란 불봉선 예쁘죠. 근데 노란 불봉선의 꽃말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꽃들 비슷해서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예.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끝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특히 매스컴에서 알려진 데 말고 네. 작가님만의 최애 여행지를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딱 이맘때 가면 좋은. 그렇죠. 예. 네. 정말 질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가본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하면은 전 진짜 싫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딱 생각난 게 있는데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네. 하회마을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하회마을은 다 알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하회마을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아니면 자동차로 가면 5분이면 가는데 병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병산서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원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병산서원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여름에 가면 이곳에서 예쁜 꽃들을 꽃동산을 이루고 있어요. 예. 바로 그 꽃이 우리가 보통 배롱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배롱나무. 예. 배롱나무에서 껍질이 거의 없어요. 간질간질한 그 나무인데 예. 이 배롱나무가 완전히 그 서원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와. 여기에서 오래된 배롱나무가 한 400년 가까이 된 게 있는데 바로 이 배롱나무가 왜 400년이 됐냐면은 이 서원의 주인장이 누구냐면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이에요. 예. 그분이 생전에 이 배롱나무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자손분이 그분을 생각을 해서 배롱나무 심어놨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그 배롱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안동 지역으로 가셨을 경우에 이 병산서원을 꼭 보시면은 아마 예쁜 꽃동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행에 대한 모든 것 송일봉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